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지혁입니다. 당뇨 환자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폭탄처럼 치솟습니다. 이건 마치 몸 안에 독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많은 의사들이 당뇨 환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과일 한 조각이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파괴하고 시력을 앗아갈 수 있다고요? 저도 한때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니까요. 당시 저는 과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결과 우울감에 빠지고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제 혈당 수치는 정상이고 매일 과일을 즐겁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덕분일까요? 아니면 특수한 운동법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비밀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과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당신도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는 80세 이상의 당뇨 환자들 중 건강하게 삶을 즐기는 분들은 모두 이 간단한 원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당신도 혈당 걱정 없이 달콤한, 그것도 신선한 과일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때문에 포기했던 과일의 맛을 다시 느끼고 가족들과 함께 디저트를 즐기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을 믿으세요. 80대 환자도 이 방법으로 혈당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과일을 즐길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과일을 선택할 것인가, 언제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니까 과일은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실 과일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당뇨 합병증 예방에 필수적이죠. 제 진료실에 68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김 선생님, 과일을 못 먹은 지 3년이 넘었어요. 손자가 딸기를 들고 왔는데도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혈당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었음에도 혈당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밥과 반찬만 먹어요. 하지만 너무 단조로워서 가끔 빵이나 과자를 폭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과일을 무조건 금지하면 다른 고탄 수화물 음식으로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게 바로 금지의 역설입니다. 사실 과일의 당은 과당이라고 해서 밥이나 빵의 포도당과는 체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과당은 인슐린 없이도 간에서 처리될 수 있어 적절히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과일 섭취는 오히려 제2형 당뇨 위험을 23%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포도, 사과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이런 효과가 뚜렷했죠. 김영호 할아버지께 제가 알려드린 과일 섭취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과일도 매일 조금씩 먹는데 오히려 당활색소가 1.2%나 떨어졌어요. 손자와 함께 딸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무가당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무가당 과일 주스나 요거트가 많이 보이죠?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무가당이 당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72세 이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 이상해요. 저는 매일 무가당 오렌지 주스만 마시는데 혈당이 자꾸 오르네요.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그 주스를 얼마나 드시나요? 한 컵이요. 아침마다. 저는 그 무가당 주스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200ml 한 컵에 당분이 18g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설탕 4.5티스푼과 맞먹는 양입니다. 여러분, 무가당이라는 말은 첨가당이 없다는 뜻일 뿐 과일 자체에 들어있는 자연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스는 과일의 식이섬유를 제거했기 때문에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은 제2형 당뇨 위험이 21% 높아집니다. 반면 통째로 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당뇨 위험이 감소했죠. 대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통과일입니다.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당은 3분의 1로 줄고 식이섬유 덕분에 당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무가당 주스 대신 하루에 귤 한 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156에서 118로 떨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주스가 오히려 더 나쁜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귤 한 개를 천천히 정성껏 먹는 게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가당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항상 통과일을 선택하세요. 이제 당뇨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 형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말린 과일입니다. 추운 겨울 곶감 한 개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작고 귀여운 말린 망고 몇 조각이 문제가 될까요? 놀랍게도 이런 말린 과일들은 당뇨 환자에게 당폭탄과 같습니다. 65세 정민수 씨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과일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먹어요. 특히 곶감은 작으니까 한두 개씩만 먹는데 그런데도 혈당이 너무 높게 나와요.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감이 듭니다. 그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하루에 곶감 2개를 간식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곶감 한 개가 뭐 그리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곶감 한 개는 생감 하나보다 4배 이상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정민수 씨가 먹던 곶감 2개는 사실상 생감 8개에 해당하는 당분을 섭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린 과일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말린 과일 30g은 혈당 지수면에서 흰빵 한 조각과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이 말라가는 과정에서 수분은 빠져나가지만 당분은 그대로 남아 농축됩니다. 게다가 말린 과일은 크기가 작아져서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정민수 씨에게 곶감 대신 신선한 사과 반 개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평균 혈당은 30mg/dL 가량 떨어졌습니다. 박 선생님, 곶감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요즘은 사과 반 개를 얇게 써서 차와 함께 즐기는데
이게 훨씬 만족스럽고 혈당도 안정적이네요.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생과일로, 말린 과일은 피하세요. 특히 곶감,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건자두는 당뇨 환자에게는 당폭탄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생과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작은 양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김 선생님, 덜 익은 바나나는 괜찮다면서요? 또는 초록색 사과가 빨간 사과보다 당이 적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과일의 익은 정도에 따라 당도와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70세 이진우 할아버지는 매일 덜 익은 초록 바나나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전 인터넷에서 읽었어요.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안 올린다고요. 그래서 매일 먹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제 혈당은 계속 180을 넘나드는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진우 할아버지의 혈당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먹은 후 2시간 혈당이 40mg/dL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 덜 익은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약 42로 잘 익은 바나나의 혈당 지수 51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혈당 반응은 크게 다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덜 익은 바나나에도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한 개의 크기가 크다면 혈당 지수가 낮더라도 총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과일이라도 개인별 혈당 반응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과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실험입니다. 혈당 측정기로 과일을 먹기 전과 먹은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상승폭이 40mg/dL 이상이라면 그 과일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우 할아버지는 저의 조언에 따라 덜 익은 바나나 대신 베리류를 소량으로 바꿔 드셨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안정화되었고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0.8% 감소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동안 덜 익은 바나나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제 몸에는 맞지 않았네요. 베리류를 소량 먹으니 혈당도 안정적이고 오히려 더 맛있어요. 여러분, 과일의 익은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가장 혈당이 안정적인 과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도 과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7세 이수진 씨는 당뇨 진단 후 5년간 과일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포도요. 하지만 당뇨 진단 후 한 알도 못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과일 맛을 다시는 못 느낄 거라 생각하니 우울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본 도쿄 대학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상승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드시면 위장에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고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이 원리는 과일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이수진 씨에게 다음과 같은 과일 안전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절대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과일을 먹기 직전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5알과 6알 정도 몇 개 먼저 드세요. 이것이 당 흡수를 더 늦춰줍니다. 세 번째로, 과일은 여러 종류를 섞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만, 그것도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진 씨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제 조언을 따라 식후 30분에 포도 15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혈당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기적 같아요. 5년 만에 포도를 다시 먹었는데 혈당이 겨우 20mg/dl만 올랐어요. 이제 다시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과일을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면 이미 위장에 있는 다른 음식들이 과일의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연구에서도 식후 과일 섭취가 공복 시 과일 섭취보다 혈당 상승을 30% 이상 줄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단지 순서를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과일을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3세 장민재 씨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과일 스무디를 마십니다. 사과, 당근, 시금치를 갈아서요. 그런데 혈당이 자꾸 오르네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장민재 씨의 과일 섭취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일을 갈거나 주스로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과일의 세포벽이 파괴되어 당분이 즉시 방출됩니다. 둘째, 씹는 과정이 생략되어 포만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액체 형태는 위장에서 매우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는 것과 같은 양의 사과를 갈아 마시는 것의 혈당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통사과는 혈당 지수가 약 38인 반면 사과 주스는 혈당 지수가 무려 67에 달합니다. 과일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단연코 그대로 씹어 먹기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과일의 식이섬유는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저는 장민재 씨에게 스무디 대신 사과 반 개를 그대로 씹어 먹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 하셨지만 한 달 후 그의 식후 혈당은 놀랍게도 평균 40mg/dl나 감소했습니다. 김 선생님, 사과를 그냥 베어 먹는 게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천천히 씹어 먹으니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이 크네요. 덕분에 체중도 3kg 빠졌어요. 과일을 씹어 먹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포만감입니다.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갈거나 착즙하지 마세요. 항상 통째로 씹어 드세요. 특히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있으니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철저히 씻은 후에요. 저는 30년간의 의사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은 단순하지만 혈당 관리에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당뇨 진단 이후 10년간 이 방법으로 사과, 배, 베리류를 매일 즐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화 혈색소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죠.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과연 당뇨 환자에게 더 좋은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이 따로 있을까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명히 혈당에 더 유리한 과일이 존재합니다. 75세 황미숙 할머니는 오랜 당뇨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과일이라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박처럼 단 과일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모든 과일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혈당 영양 측면에서 과일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베리류, 사과, 배, 자몽, 오렌지, 체리가 상대적으로 혈당 상승이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의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6%나 감소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과일은 수박,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와 같이 당도가 높고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섭취량을 더 적게, 더 주의 깊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미숙 할머니에게 블루베리와 딸기를 식후에 소량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수박 같은 과일은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블루베리와 딸기는 정말 혈당에 영향이 적네요. 매일 조금씩 먹어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아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손자 생일이라 수박도 2조각 먹었는데 식후에 먹으니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제 과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약간의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당 흡수가 더욱 느려집니다. 이는 식사 시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 아몬드 5알에서 6알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약 30%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과일을 먹기 전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근육의 당 흡수를 촉진하여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동일하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도 과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한 가지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62세 신태호 씨는 당뇨 진단 후 의욕적으로 식이요법을 실천했지만 좀처럼 혈당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모든 규칙을 지켰어요.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저혈당 과일만 먹고 식후에만 섭취했는데도 혈당이 계속 오르내려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감이 듭니다. 저는 신태호 씨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800명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음식을 제공했을 때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10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나나가 쿠키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렸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엄청난 개인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장내 미생물,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수면 패턴, 스트레스 수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식사법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접 측정입니다. 저는 신태호 씨에게 과일 영양 일지를 작성하도록 권했습니다. 다양한 과일에 대해 식전, 식후 1시간, 2시간의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김 선생님, 놀랍게도 저는 블루베리보다 사과에 더 심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바나나가 혈당을 많이 올릴 거라 생각했는데 식후에 소량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이제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신태호 씨의 당화 혈색소는 7.8%에서 6.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과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즐기고 있어요. 당뇨는 여전히 있지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혈당 측정기는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닌 여러분의 개인 코치입니다. 다양한 과일에 대한 여러분 몸의 반응을 직접 측정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줄 것입니다. 저는 당뇨 전문의로서 경험한 결과 대부분의 환자들이 최소한 2가지에서 3가지 과일은 적은 양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과일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뇨 진단 후에도 사과, 배, 블루베리를 조금씩 먹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양소를 보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당 측정을 통해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으세요. 그것이 진정한 맞춤형 당뇨 관리의 시작입니다. 과일을 먹는 타이밍은 혈당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69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당뇨 환자이지만 아침마다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1개를 먹어요. 그런데 왜 아침 식전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올까요? 이정수 할아버지의 문제는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섭취 시간은 바로 공복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공복에 먹을 때와 식사 직후에 먹을 때의 혈당 반응은 최대 5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당뇨 환자가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직후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이미 위장에 다른 음식들이 있어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또한 식후에는 인슐린이 이미 분비되어 있어 당 처리에 더 유리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는 과일의 혈당 영향이 더욱 줄어듭니다. 이정수 할아버지에게 아침 공복 대신 아침 식사 후 30분에 사과를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그의 아침 공복 혈당은 평균 25mg/dL 떨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단지 사과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게다가 식후에 먹으니 사과가 디저트처럼 느껴져서 더 만족스럽네요. 여러분, 공복에 과일 먹기는 혈당 급상승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은 더욱 위험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높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녁 식사 후는 과일을 먹기에 비교적 안전한 시간입니다. 특히 가벼운 산책 후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산책 과일 순서입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가벼운 산책을 하고 그 후에 소량의 과일을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도 매일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을 하고 작은 사과나 배 반쪽을 즐깁니다. 이 방법으로 10년째 당화 혈색소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언제가 무엇만큼 중요합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즐기세요. 그것이 당뇨 환자가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도 과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김영자 할머니는 30년 당뇨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완전히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당뇨 환자도 과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5단계 실천 계획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에 3일만 과일을 드시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매일이 아닌 격일로 과일을 즐기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크기와 양을 철저히 제한하세요. 과일은 항상 손바닥 크기 정도로 또는 베리류라면 반 컵 정도로 제한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만 과일을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식후 가벼운 산책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세요.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지 마시고 천천히 오래 씹으면서 드세요. 다섯 번째로 매번 과일을 드실 때마다 혈당 반응을 측정해 보세요. 식전과 식후 2시간의 혈당을 측정하여 40mg/dL 이상 올라간다면 그 과일은 줄이거나 다른 과일로 대체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일주일에 3번 식후에 블루베리 반 컵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녀의 당화 혈색소는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의 즐거움을 영원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30년간 당뇨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식습관의 완전한 포기는 결국 폭식과 좌절로 이어지지만 현명한 조절은 건강과 삶의 질을 모두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과일의 즐거움을 되찾고 동시에 혈당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 이제 두려운 적이 아닌 현명하게 사귀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